네, 지금 존경하는 김윤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김택규 증인이 지금 상임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을 좀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임심판은 종목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한체육회 사업 지원 사업으로서 평가 및 심사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회, 올림픽 등은 국제 자격증을 보유한 자, 아시아 대회는 아시아 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한 오픈 대회는 그 나라에서 초청을 할 때 상임 심판 중심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협회에게 요청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명의 상임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아는 걸로는 지금 김택교 증인이 5명을 해임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심판은 이 종목 단체에 진짜 국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의 권한으로 해임시킨 상황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자, 김택규 증인, 지금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좀 앉으셔서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상임심판 제도는 대한체육회 사업은 맞습니다. 대신 165일을 배드민턴 협회에 있는 심판 활동을 해야 됩니다. 대신 해임시킨 게 아니고요. 해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고요. 상임심판 제도를 아예 대한체육회로 이관을 해가시든지 아니면 협회에 권한을 주시든지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에서 협회한테 위임을 준 사업입니다. 상임심판의 보수는 11개월 동안 대한체육회에서 주지만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활동하는 비용이 165일을 활동을 해야 되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 회장님, 요 내용을, 예. 바깥에 이제 체육회 직원들 계시잖아요. 예.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예. 우리 위원님들께 유의물로 한 장씩 좀 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 정도로, 예, 유의물 배포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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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예, 간단한 문제니까, 예. 그 유의물을 우리 위원님들 예, 책상 알겠습니다. 위에, 예, 한 분씩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조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원홍 테니스협회 회장님이십니까? 지금 현재 아니십니까? 6월 23일 날 당선됐는데 아직까지 인준이 안 되신 겁니까? 네, 뭐 지금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가 계속 있었고요. 또 체육회에서 뭐 인준 요청을 지난번에 2번인가 했는데 계속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인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 협회 쪽에 뭐 이영택 감독 등을 비롯한 모든 협회 관계자들이 지금 인준을 희망하고 있죠. 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는 뭐 채무 부존재 확인서 네. 또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뭐 무조건 채무 면제 확약서 네. 이게 없으면은 인준을 해줄 수 없다. 그럼 그 전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거 없습니까? 네, 공증된 서류? 저희가 그 채무를 면제해주는 조건 중에 워낙 이기영 회장께서 공사석에서 테니스협회는 무조건 관리단체 만들겠다. 또 뭐 대법관 출신, 뭐 검사장 출신을 보내서 관리위원회를 꾸려서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 전 테니스 집행부에서 저희 채권자의 미디어위원회에게 그 관리단체를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 면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렇게 했고,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권자인 민간 기업에게 공증을 해와라, 이사회 회의록을 해와라, 그게 다 해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을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단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원인 무효 소송, 원한 무효 소송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이제 해제 통보를 받아서 이 해제가 진짜 해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해제를 통보하시려면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결을 안 하고 지금 보낸 거기 때문에 이 합법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지금 굉장히 지금 곤란한 관리 상황입니다. 회장 인준하고 네. 인준만 하면은 현재 상태에서 관리단체 해제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단체 해제도 협회 측에서 해야 됩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줘야죠. 대한체육회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저희 채권자는 무조건 지금 50억 가까이 되는 채무인데요. 그걸 면제해 46억이죠. 예. 아니요, 저기 이자가 또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 한 달에 5천만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선거했으면 이제 46억이었는데 지금 12개월 지나는 사이에 또 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완전 면제된 상황은 아니지만 면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그렇게 공증까지 해서 면제하겠다는 거는 면제라고 봐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야 문제도 있지만 이런 면제를 하겠다는 공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면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의 효력을 관련 지정을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체육회가 이 이사회에서 해제를 의결해 주시면 제가 바로 곧바로 이 면제를 이제 확인시킬 거고요. 그 판결 내용 중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채무를 면제를 안 하면 언제든지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해서 그 면제를 안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전 국민이 시청하고 있는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네. 이 정도라면은 충분하게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장 인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체육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예.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배드민턴 회장님. 예. 천하의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덴마크 오픈에서 준우승을 했죠. 네. 예. 근데 안세영 선수 성적을 보니까 2대 0으로 왕치희 선수에게 왕패를 당했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점수 차도 많이 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신발 신었죠? 올 2월 달에 안세영 선수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는데요. 야, 어떤 신발 신었냐고요? 빨리빨리. 신발 요넥스 신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넥스는 신발 전문 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안세영 선수 부분에 있어서만 원하는 신발을 신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 안세영 선수가 예.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다른 선수들한테 피해가 갈 게 뻔한데 본인만의 특혜를 받는 것으로 신발을 신을 걸로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원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후원사하고 협의하는 회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력에 직결되는 신발 문제를 그대로도 문제가 돼가지고 전국민적 공분을 샀으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협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협의를 해서 안세영 선수 한해서만 했고요. 나머지 선수는 의견을 물어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다시 국제대회에 복귀전에서 결국 연엑스 신발을 신었죠. 네. 그리고 경기력에 또다시 저하가 있었고, 결국 세계 1위 선수가 준우승으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잘못됐죠?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에 대해서는 선수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상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후원사 후원금 국가대표 선수단 배분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주십니까? 추정 60분에 나온 화면이죠. 아니구나.
후원사가 협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에 대해서 그 조항을 삭제한 게 언제입니까? 삭제한 거요? 네. 2021년 6월입니다. 왜 삭제하셨습니까? 빅터사하고 후원 계약이 361만 불로 돼 있었는데요. 빅터사가 2018년도에 후원을 해지를 하면서 요넥스하고 그 계약이 180만 불로 줄었습니다. 줄으면서 그 협회 운영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 부득이하게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후원 금액이 줄고 그것도 아쉬운 판에 국가 그 후원금마저도 줄이겠다는 게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국가대표 선수단에게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통보도 안 했죠? 예.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는 후원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후원금은 275만 불입니다. 안세영 선수나 이번에 선수단들 후원금은 협회 차원에서 지원된 게 있냐고요? 후원회사나 그 덴마크 대회 나가는 거요? 아니요 올림픽 관련해서 아직 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정리해서 이사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협회장님이 주도해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삭제하신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 임원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그 반대 의견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임원들의 이사회 임원도 숫자를 10명을 늘리신 게 회장님이 주도해서 늘리셨습니까? 그 대한체육회의 규정에서 10명을 증원하라는 그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사들이 그 임원들을 더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1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대회 후원사 지정할 때 후원사 지정하는 그 임원이 있으면은 1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회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 규정입니다. 그 이전 규정이라고요? 예. 그럼 확실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보니까 화면 좀 부탁합니다. 뭐 전무님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뭐 3천만 원 후원 하면은 10%에서 300만 원씩 아니 저 3억 원짜리 후원한 업체 유치하면은 3천만 원 지불하고 내역을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뭐 동승통상의 뭐 김전무님 위에도 또 김전무님 있는데 이 전무님이 그러면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인센티브로? 이란 전무님이십니까? 800만 원을 제한 6천만 원의 50%입니다. 6천만 원에 50% 얼마를 받아갔다는 거죠? 3천만 원입니다. 세금 제하고 한 3천만 원 받아갔다 네. 이거죠? 근데 지금 임원 중에 배드민턴 협회 임원 중에 그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낸 임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장님은 얼마나 내셨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회장님은 낸 걸로 나오는데 2,500만 그게 원. 아까 그 후원 그 회장님이 낸 게 아니죠? 예, 그 돈입니다. 인센티브로 받은 거에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왜 근데 그 전에는 후원금을 낸 걸로 나왔죠? 그게 그 돈입니다. 아 그게 그거라니요. 그 전에는 내역은 회장님은 그래도 후원금을 낸 걸로 해놨는데 그것조차도 아닌데 후원금을 낸 게 아닌데도 낸 걸로 해놨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낸 게 없죠? 예. 어느 배드민턴 협회장입니까? 생활체육협회 회장입니까? 국가대표 엘리트 협회 회장님입니까? 전체적인 회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가대표 경기력을 저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회장님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가대표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1년에 국가대표 쪽으로 그 기금과 자체 비용으로 해서 한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기금과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자체를 생활체육이라든가 다른 종목에 다른 쪽에 지출을 안 하고 전부 국가대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셔틀콕 정부 보조금으로 용품 구매했죠.
네, 예. 26억 원 정도 3년 동안에 구입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 중에 페이백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페이백이 아니고요. 후원을 받았는데 그 서면 계약으로 하셨다면서요. 페이백 서면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그건 후원 물품 계약서입니다. 그 후원 물품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 이제 생활체육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 리그 사업인데요. 승강제 리그하고 아이리그라고 두 가지 그럼 사업인데 생활체육을 다 거르게 공정하게 분배했습니까? 참여한 시도 위주로 또 많은 리그 수를 채운 시도 위주로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화면 한번 추정 60분 하면 부탁합니다. 보면은 후원 물품에 대해서 충남에만 5천만 원이 5,2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급하고 경남은 27만 원인가요? 20만 7천 원. 그런데 이 도표는 의원님 좀 잘 못 된 거고요. 그 경남에 수건 3장이 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 수건 3장이 간 것은 그 협회에서 지원한 거 맞죠? 제가 그거 수건 3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 수건 3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물품을 지원한 거는 2022년도의 사업을 가지고 후원 물품을 지급을 했고요. 수건 3장을 준 거는 2023년도 사업에 그 경상남도의 사무의 시상품이 수건입니다. 수건이 100장이 지원이 됐는데 그 경상남도에서 수건 3장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경상남도 협회에서 그 요넥스한테 수건 3장이 덜 왔다. 그러니까 요넥스에서는 그 수건 3장을 다 줬다. 그래서 저희 후원 물품 있는 데서 수건 3장을 더 준 겁니다. 지원한 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국민들이 지금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 자, 그러면 그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식과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복식 선수들 선발할 때 30%의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가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부분 누가 만든 겁니까? 예전에 그 정경은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뛴 적이 있어요. 2021년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건데 그때는 정성평가 50, 경기력 평가 50으로 해서 정경은 선수가 9승 5패를 했는데 7승 5패한 선수한테 져서 그 뒤에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성평가 10%로 예. 낮췄잖아요. 10%로 제가 낮췄습니다. 근데 왜 다시 30%로 복귀했어요? 30%로 또 다시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늘어난 부분은 그 이제 복식이나 이런 선발전 뛰는 선수들이 조기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경기가 남았을 때 최선을 제가 그만하시고요. 예. 양궁 선수는 어떻게 선발하시죠? 철저히 경기력 위주로 선발하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 등등 모두 다가 경기력으로 선발을 해요. 근데 그 배드민턴만 복식에서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팀을 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예. 왜 그렇죠? 보통 복식을 뛰는 팀을 뛰는 선수들이 자기 선수들끼리 최적의 자기하고 합이 맞는 선수를 해서 경기력을 테스트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이 선수 붙여보고 저 선수 붙여서 복잡하게 선수를 선발합니까? 그런 미리 같이 훈련한 선수들로 해야지 최적의 경기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선수들이 복식을 뛰는 경우에 복식 선수가 30명일 경우에는 1번하고 30번하고 치고 2번하고 29번하고 치고 그런 식인 서로 로테이션을 수없이 합니다. 교차해가지고 경기만 해가지고 단순한 경기력 테스트가 되냐 이거죠. 같이 훈련을 하고 합을 맞춘 선수들끼리 경기력을 해서 그 선수들 간의 경쟁을 한 제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님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있는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 그쪽에는 실력이 아니 좀, 예. 실력이 좋은 선수를 선발하자고 하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그러니까 그게 선발 지금 전에 거기서 갑자기 선발 지방에 전에 나옵니까? 선발 전에 좋은 선수를 골라야죠.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몇 명을 또 선발하는 겁니다. 아니, 선수 선발 방식은 분명히 교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선수 연봉과 계약 기간 지난번에 이제 시정하겠다. 연봉 상한선 철폐하겠죠. 지금 실업연맹 규정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근데 상한선을 철폐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금액 높여서 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여론 수렴에 있습니다. 아니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네, 선수들의 돈을 최저 연봉을 보장하는 걸 모를까? 왜 실력이 좋은 선수들까지 연봉 상한제에 테두리 안에 가둬놔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냐 이거예요. 동기부여를 가로막습니까? 전체적인 그 실업팀의 유지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팀의 유지를 위해서는 최저 상한제가 필요하고 선수들이 그걸로 최대한 그 생계나 이걸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필요하지. 왜 상한선을 같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좋은 선수는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선수는 계약금조차도 많이 못 정말로 받는 그런 말을 경우가 하면 있습니다. 할수록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선수 연봉에 지금 광고 수익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고 수익이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그건 선수 개인의 성취에 의한 것마저 예.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배드민턴 협회장은 생활체육협회장이 아닙니다. 예?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도 함께 조화롭게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서로 상호 상승 시너지를 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 배드민턴의 실력 배양을 그걸 같이 껴야 되지. 왜 그걸 상대적으로 취급하고 엘리트 선수 출신의 협회 임원들은 배제하고 그런 식의 협회를 운영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운영 안 씁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무수 위원님 의사진행